자, 다른 직군에서 PM 서비스 기획자가 되었을 때 팁! 엔트로피의 법칙과 정규분포를 떠올리자. 안녕하세요, 도그냥입니다. 네, 오늘은 브런치, 도그냥과 같이 브런치 읽기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브런치에 글을 많이 썼죠, 지금까지. 근데 제가 이 콘텐츠를 시작한 유일한 이유는 브런치가 글 찾아 읽기가 너무 어려운 서비스라서 제가 글이 많긴 한데 여러분들도 도그냥 브런치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좋아요 누르면 저한테 이게 뜨잖아요. 여기 옆에 좋아요 리스트가. 그거 보고 있으면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좋아요 누르다 지쳐서 막 떨어져요.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되게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선별해서 들려드리는 이 도그냥의 브런치 같이 읽기 콘텐츠를 계속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 읽어볼 콘텐츠는 다른 직군에서 PM 혹은 서비스 기획자가 되었을 때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위에 사진이 되게 멋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카페에서 주말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멋있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집 근처인데 너무 멋있게 났어요. 교회에 있는 것처럼 되게 멋있게. 전 주말에 글 쓸 때 카페를 자주 가게 되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예전에는 불태웠는데 이게 재택근무의 폐해이기도 한데 재택근무 오래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집중력이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카페 가게 되더라고요.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늘 이 콘텐츠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직군에서 PM 서비스 기획자가 되었을 때 팁! 엔트로피의 법칙과 정규분포를 떠올리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꿈꾸시는 분들. 다른 직군이신데 PM이나 서비스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쓰여 있죠.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과 온라인 플랫폼 기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제 제가 강의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직무로 넘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제가 종종 느꼈어요. 저야 이제 운 좋게 이 직무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넘어오신 분들 사실 12년간 일하면서 꽤 많이 봤고요. 그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도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그분들한테 배우는 포인트들도 되게 많았던 게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 직무들이 원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포인트들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도움을 얻었었는데 일단 직무에 넘어오신 분들은 내가 가면 다 부셔야지, 내가 가면 다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오세요.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기획 직군으로 넘어오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답답함. 뭐만 요청하면 안 된대. 내가 얘기만 하면 다 안 된대. 개발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타사 다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접근성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 저 사람은 막 개발자랑도 얘기하고 디자이너도 얘기하고 막 프로젝트 막 진행하는데 막 되게 진취적이고 막 적극적이고 너무 재밌어 보여. 그래서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직무로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요즘에는 취업이 좀 잘 돼서 그런 면들이 있죠. 제 입으로 말하려니까 되게 부끄럽지만 네, 채용이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문과 직무 중 하나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원하는 거 막 이렇게 슥슥 정리하면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다 하니까 쉬워 보인다는 사람도 아주 간혹 있었죠. 뭐 어떡해요. 제가 귀에다 대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겁나 어려워 막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 이거 사실이긴 해요. 인정하긴 했는데 재밌는 직무는 맞죠. 저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맨날 추천드리는 거고 좋은 협업 환경이면 개발자랑 디자이너가 척척 해주는 것도 팩트예요. 보통 좋은 환경이 아닌 게 문제죠. 그냥 속 시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몇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죠. 보통은 들어오면 예스맨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노를 많이 할 수 있는 조직인 거 팩트예요. 그런데 조직에 넘어오시면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직무 전환 후 어려움을 제가 넘어오신 분들의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개발자랑 디자이너는 제외했고요. 일단 마케터분들. 마케터분들이 넘어오시는 가장 큰 문제점이나 장점이나 어려움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마케팅 팀은요.
직무 이동을 잘 안 해주는 팀이기도 하고, 신입으로 어디 입사하려면은 전직 준비가 쉽지 않다고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하시는데요. 서비스 기획 직무로 가장 많이 꿈꾸시는 직무기도 해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하면 개발이 필요한데, 그게 제일 많이 느끼는 직무 같아요. 마케터의 경험이 주는 장점이 근데 있습니다. 프로덕트의 비즈니스 임팩트,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써먹을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관여해야 되는지, 어디가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트렌디에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트렌디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나 상품도 되게 잘 보신 분들이라서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안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게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터로서의 경험은 부분 최적화의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내에서 이렇고 저렇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역할들을 많이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이 맺혀 있다 보니까 내가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활용하겠지 싶은 것도 일단은 개발 범위에 집어넣고 싶어 하세요. 이게 근데 제가 여기 어려움이라고 써놨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개발자 같은 메이커들이랑 안 좋아져요. 자꾸 쓰지도 않을 기능을 자꾸 만들어 달래, 왜 개발량을 자꾸 뻥튀기를 시켜오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MD와 오퍼레이터 케이스. 자, MD와 오퍼레이터 이전 경험이 주는 장점은 뭐냐? 고객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객은 이커머스는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의 경우는 판매자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이 고객의 소리를 가장 옆에서 들은, 그래서 거버넌스 관리 주체로서 일했던 사람들에게서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사실 셀러는 이런 식으로 써요. 셀러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셀러가 협조하지 않을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뭘 만들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셀러를 이렇게 규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당하신 경우는 무조건 안 들어줄 거다, 무조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 이제 무조건 반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경우. 그게 오퍼레이팅 직무를 하실 때 큰 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셀러들이 요구하는 가장 공통적인 요청은 일괄 처리랑 자동화예요. 전체 체크, 일괄 처리. 전체 체크, 자동화. 내가 뭘 며칠까지 안 하면 뭐 알아서 다 구매 확정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구매 사용자를 다루는 조직에서 제일 많이 요청하는 건 특수 케이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특수 케이스를 만들어서 막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마치 오프라인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많이 요청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문제점은 개발의 복잡한 설명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부딪히는 개발의 복잡한 설명을 듣게 돼요. 왜냐면 요청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은 요청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사람의 논리가 아니고요, 비즈니스적 논리가 아니라 개발이 생각하는 프로젝트적, 시스템적 논리,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값은 순서대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얘를 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아니 여기서 뭐 점프를 했다가 뒤로 갔다가 백 했다가, 주문이 한 건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뭐 두 줄로 로우로 쪼개달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혼동, 나는 저거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오고 직무를 이동해 오셨는데 안 된다는 사실을 듣고 그 안에서 막 혼동스러워,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되십니다. 자, 회계와 전략부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죠. 요즘에는 시스템화를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픈마켓처럼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엔 정산 프로덕트가 되게 중요하고,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주문이 일어난 걸 정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계 담당자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으로 오게 돼요. 서비스 기획자가 돼서. 이분들의 장점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되게 높다라는 거. 그리고 전략부서에서 오신 분들의 장점은 비즈니스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너무 잘 알고 있고 되게 큰 그림을 잘 그리신다는 거. 해야 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이 두 직무에서 오신 분들의 문제점, 아니면 어려운 점은 오픈 후 성과나 오류에 되게 많이 당하세요. 그러니까 전략기획은 상위 레벨에서 보통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되게 파지티브하게 계획을 짜잖아요. 잘 될 거야 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게 잘 되도록 수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깔아요. 근데
이거 만들어 보니까 오픈 후에 그거 잘 될 거야를 체크하기 전에 오류, 사용자의 예상치 못했던 분노, 막 이런 되게 짜잘한 문제들이 되게 발생하는 걸 보고 패닉에 빠질 수도 있대요.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전략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히 내가 지금까지 뭔가 하고자 한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넘어오셨는데, 여기서는 막 하루가 멀도 하고 막 빨간불 트고 긴급 막 어려 이거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회계 처리 하시던 분, 제 지인은 오프라인 업무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걸 온라인 프로덕트로 옮기는 그 프로세스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전문 지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무 변경 시 어떤 걸 하셔야 되는지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서비스 기획자로서 일을 하는 거는요, 뭔가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관리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좀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발을 요청하면 알아서 되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설득만 하면 만들어지겠지 라기보다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양을 잘 측정해서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스템의 이 복잡도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팀에 있다가 넘어올 때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쓸 수도 있을 법한 거, 혹은 있으면 좋을 거라는 것들이 예전에 이제 요구사항, VOC에 뭐 10번 이상 올라온 거, 내가 알고 있던 문제점들 다 개선하시고 싶으실 거고 개선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필요한 만큼, 그리고 정말 중요해서 꼭 해야 되는 거를 찾아내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힘 빼는 거죠. 힘 빼는 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경험에 대한 의존도 낮추셔야 된다는 거. 오히려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용자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직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사용자가 아니에요. 다 나갔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현업의 경험에서 객관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랬지만 다른 사용자는 아닐 수 있어 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아무도 안 듣게 돼요. 뭐 개발자의 의견, 디자이너의 의견 설득하는 게 아니라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이래요 라고 소통을 하게 되면 싸움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케이스도 사실 예전에 회사에서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청자나 지시자가 아니라는 거죠. PM은요, 동료이고 지휘자예요. 진짜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서 일이 바뀌신 거죠. 내가 직접 쓸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쓰게 할, 그리고 우리의 이 엔트로피를 높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직무 변경을 통해서 장점은 극대화하실 수 있고, 또 이 직무적 특징만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저의 어쨌든 저의 제일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직무 변경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시행착오 기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내가 체질이 안 맞나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 무엇이 방향적인 차이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프로덕트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도그냥의 브런치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졌어요. 네, 저는 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도그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